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간밤에 연준의 FOMC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화되며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전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FOMC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이 외에 중요한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FOMC가 이루어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이 최대 39,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승에는 물론 FOMC의 발표 이전에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같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분야 강점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또 재무부와 이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앞서 러시아 재무부 국장은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금지는 중앙은행의 독단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죠. 푸틴의 채굴에 관한 이러한 언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FOMC 발표로 인하여 더욱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은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 그 밑에 주황색이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이제 역대급으로 높아지며 비트코인이 미국 지수의 레버리지라고 불리울 정도였는데 이제 이에 반하면은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FOMC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롬 파월이 나오기 전에 리포트가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리포트가 먼저 공개가 되었을 때는 시장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다행히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게 되며 또한 매월 자산 규모를 300억 달러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컨센서스와 일치하게 되었죠. 또한 자산 매입은 3월 초에 종료될 예정이며 금리 인상 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후에 제롬 파월 이제 미 연준 의장이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이제 그 하락하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안에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고용시장 호조 등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37,000달러 밑으로 되돌림하게 되는데요. 이외 다양한 매체에서 이번 FOMC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하나만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FOMC 금리 인상 더욱 선명해졌다. 예상보다 매파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이제 FOMC 성명 및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 연준은 성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3월 금리 인상이 더욱 선명해졌음을 보여주는데 연준은 또한 금리 인상 후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의 성명이 3월 회의에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전체적으로 미 연준이 이전에 예상보다 소폭 더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처럼 더욱 매파적인 스탠스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는 이 나온 소식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하락을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스탠스 예상을 했기 때문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새벽간에 이제 하나의 소식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터키의 집권 여당이 메타버스 회의를 열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며 이 터키 대통령의 경우는 집권 여당에게 암호화폐를 탐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죠. 현재 터키의 경제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하여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또 무슨 생각인지 이 고금리는 모든 악의 부모라는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죠. 이에 따라 이제 터키의 명목 법정 화폐인 리라와의 가치가 현재도 폭락을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여서 우리는 구경도 못한 10만 달러라는 터키 프리미엄까지 이내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인데요. 이 미 연준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생각보다 덜 하락한 것이 러시아와 터키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이번 FOMC의 이제 발표를 미 연준이 이제 코로나 유행 시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또 종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이제 동시에 3월 자산 매입 종료 및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을 강조했다. 뭐 이 같은 복합적인 조치는 코로나 유행 시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종료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대응 정책으로 전환될 것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는 못했지만 그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주식 시장을 향후 1에서 5년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주식시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다른 알트코인들의 수익률도 향후 좀 저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2022년 1월은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너무나 다사다난한 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설이 지나면서 다가오는 2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잡히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어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10% 이상 회복을 하였지만 전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와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나 아쉬운 가격대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 영상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은 오늘 나온 FOMC 그러니까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외부 요인,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하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기관 플레이어들과 유동성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려는 모습을 점점 갖추려는 음지에서 양지로 막 올라오려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길게도 아니죠. 한 3년 정도 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